국제시사 가겠습니다. 네. 이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이란 나탄즈 이란의 핵시설에서 의문의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 와중인데 이란 측은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개입한 사이버 공격이다. 이런 보도가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언론에서. 자기 언론에서. 이러면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 네, 기사 한번 볼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이란 국영 프레스 TV와 BBC 방송에 따르면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배전망 일부에서 정전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 이게 원래 지난 10일에 이란 정부가 핵 기술의 날이 있었대요. 요 핵 기술의 날을 맞아서 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개량형 원심 분리기 요거를 가동하면서 뭔가 기술력을 과시했는데 요거 하루 만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원심 분리기가요. 네.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네.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만한 사이드에 전력을 원심 분리기 가동 중에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원심 분리기를 500대 이상을 놓고 농축 우라늄 추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전력을 어디서 댄 거냐 그걸 놓고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만한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없거든. 집중된 전력이. 지금 네. 이란 상황은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무리한 그 원심 분리기 가동이 시범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전력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가 됐을 거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정전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보면은 AP통신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 뭐 이렇게 따르면은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는 익명 소식을 통해 나탄즈 원적 공격은 모사드가 관여한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이다. 그리고 이란 시설의 피해는 이란이 밝힌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을 해서 이번 폭발이 있었나 봐요. 폭발이 이란 우라늄 농축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나탄즈 핵시설의 생산을 복구하는데 9개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도 사실은 나탄즈 핵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란 정부가 의도적인 파괴행위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영국 가디언이 이번 정전 사고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중동 전역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두 적국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핵시설을 두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걸 저지른 거면 이건 이제 바이든하고 완전히 척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트럼프가 꺼버린 핵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핵시설 작년에도 이제 핵과학자 한 사람 사살한 거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만일 이게 진짜 이스라엘 공격에 의한 핵 공격이면 거의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긴장 조성 다시 어떤 무력 충돌 복수 작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도. 자, 지금 상황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 누구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제정치 평론가입니다. 예. 의외시겠지만, 예, 국제정치 평론가인데요. 자,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핵합의라는 것이 이란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까지 해서 6개국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고 대신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5년 7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탈퇴를 해버려요. 왜? 이란이 그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계속
명분을 대는데 IAEA에서 이란을 끊임없이 이제 사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IAEA도 이란이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거 우리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니들끼리 못 끌고 갈 걸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 복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교류가 억지로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다시 말해서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이란 핵합의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쉽사리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이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빡이 돌아버립니다. 근데 자 유럽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훨씬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란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참여를 못했어요. 왜? 이란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우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다시 원래대로 핵합의 복원 쪽으로 지금 이미 방향을 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왜 이란이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 태도를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를 바꿔가면서 뒤집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오일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 공급되는 기름 양이 굉장히 많죠. 중동에서 들어가는 게. 근데 중동 안에서 그 위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품질로 봐도 그렇고 가장 많은 원유들과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일에 이러한 공급선을 확보하게 되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러시아 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유럽 경제 전체가 안정이 돼요. 문제는 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결제를 달러로 하게끔 시켰어요. 페트로 그렇죠. 달러로. 그렇죠. 근데 이란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EU한테서 달러가 아닌 유로 하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위엔화를 받고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란이 끼칠 수 있는 에너지의 협상력이 더 커지고 당연하죠. 달러에 대한 사용 수요가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 갖고 미국의 상대적인 유럽에 대한 경제 지배 견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란이 이렇게 사실 원유나 천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란은 카타르와 함께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천연가스 매장이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사실 카타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게 그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란 핵합의만 복원이 되고 다시 교류만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그 미국 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심화 같은 거는 한순간에 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제일 싫은 게 이란이랑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으로 대입하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자, 이란은요. 자, 여러분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수니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다?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이슬람교에서 85%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시아파가 소수죠. 근데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다?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소위 말해서 시아파 벨트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그리고 쭉 해서 남부로는 예멘 반군까지. 그렇죠. 이렇게 영향력을 쫙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수니파하고는 사실 굉장히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이스라엘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대놓고 우린 이스라엘 편이야 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시아파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상당히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란이 점점 영향력 커지는 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체는 본인들이 자기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그 백을 믿고 까부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하기 직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한쪽에서 유럽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지금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과연 이게 이란 핵합의 복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사실은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꼴통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좀 우리 그만 퍼줘야 돼 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돈은 안 줬어요. 예. 네, 그냥 지원하는 척 하면서 네. 우리는 네 편이야라고 얘기해 주면서 근데 네가 웬만하면 주변 애들이랑 네, 손잡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네 편인 척 해줬으니까 이제 괜히 그 내 이름 팔아갖고 어디 가갖고 그 건달짓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네 힘에 맞게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살아.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 이랬던 그렇죠. 거거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이것 봐.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이래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이러고 이스라엘이 또 막 떠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당 몇 개가 어느 정당도 과반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타냐후라는 우파 총리가 지금 10수년째 총리를 하고 있어요. 총선을 매번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보궐선거하는 것처럼 매번 다시 해요. 조기 총선을 계속하는 거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 당도 과반을 훌쩍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과반이 아니라 25%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 같은 거의 뭐 둘의 의석 사이,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의 의석 차 수가 거의 뭐 두세 석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연합을 어느 쪽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총리가 넘어가는데 이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뱀같이 사악한 박형준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게 뱀같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자기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엄청나게 엮여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총리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합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극우 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위기를 계속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서 플러스 미국이 나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대 라는 걸 같이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는 개인의 어떤 욕심도 있고 사실은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 핵합의 복원이라는 지금 협상 테이블도 마련이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현재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른바 극우 세력들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군사적 우리가 정복 옛날 이용했던 거와 똑같은 상태로 그렇죠. 이란하고 긴장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는 거는 왜 핵 문제냐는 거지. 왜 재래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기형으로 농축될 수 있는 우라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핵 문제를 거들먹거리냐면 결과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이란이 재기할 수 없도록 그렇죠. 선제적인 핵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에 있는 갈등 상황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위험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바이든이
뚜렷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게다가 지금 이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그나마 이제 대화가 되는 온건한 쪽이에요.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그렇고 자리프 외무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도 약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인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EU 쪽에서 제재를 가하는 쪽은 어디냐면 강성 쪽 있죠. 주로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해가지고 정예군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사실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분 직속 군대가 있는데 그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경제권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꼭 굳이 서방하고 친해져야 돼? 다 필요 없어. 다 갈겨버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서 사실 이 혁명수비대 안보 책임자들을 상대로 또 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란 내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강성파들은 야, 저 대화파 안 돼. 온건파 안 돼. 다시 우리 강경파가 정권을 되찾아 와야 돼. 이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내에서 이런 그 국제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거를 지가 저지르잖아요. 첩보국을 동원해서 뭐 해킹을 하나 어쨌든 해갖고 상대방 핵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상대국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책임 없어. 지네들이 잘못했나 보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는 때려봐야. 내가 니네 핵시설 건드렸으니까 니들 나 때려봐. 이래도 안 때릴 거야? 이래도 안 때릴 거야? 미사일 같은 거 좀 쏴보지. 헐. 그럼 미사일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복 공격으로 또 이어져 나가면서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란이 나 때렸어요. 그렇지. 이번에 미사일 맞았어요. 여기 있는 미국 사람 많이 죽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결국 미국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인 거예요. 하여튼 그 나라고 이 나라고 간에 군벌들하고 기득권 파들 싸움 때문에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사실 애꿎은 민간인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